이 급수의 합은 얼마냐? 얘는 이 상태로 보시면 안 된다고 했죠. 개수 n이 관계하기 때문에 1부터 n까지 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쓰셔야 돼요. 맞아? 맞아? 봤어요? 봤냐고? 뭘요?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반의 극한 봤냐고? 일반의 극한 0으로 가죠? 그럼 무한급수는 수렴 또는 발산입니다. 부분합이 필요하죠. 맞아 안 맞아? 부분합을 구할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한 번에 써도 되겠냐? 되겠어요? 부분합의 극한까지 한 번에 쓴 겁니다. 제가 원래는 부분합을 따로 구한 다음에 리미트를 또 취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마음속으로 이 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고 싶은 거야. 근데 항상 시그마는 더할 수 있는 거만 물어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해 보시면 얘가 이제 저 2는 상수니까 무시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부분수 분해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더할 수 있는 방법이.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바로 쓴 거예요, 그냥. 이해됐죠? 그 다음에 하나 잘 보세요. 여기 2가 있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면 이게 1-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3분의 1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가서 n분의 1 n 플러스 1분의 1이잖아요. 이렇게. 맞아? 근데 이렇게 지워질 거잖아. 그지? 그럼 수열의 합에서는 얘도 필요하고 얘도 필요하거든? 근데 극한에서는 얘가 뭐든지 간에 0으로 간 대상이면 필요 없어. 안 써도 된다고. 무슨 말이냐면 이 상태에서 어차피 1밖에 안 남겠네 라고 생각했으면 답이 2란 얘기지. 굳이 이렇게 다 늘어놓고 이 인테그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 n 더하기 1분의 1이 어차피 0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수열의 합에서는 저 마지막까지 다 구하게 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급수에서는 딱히 필요 없다. 왜냐면 쟤들 0으로 갈 거기 때문에 어차피. 하느니 0으로 가는지는 확인을 해주셔야겠죠. 됐어요? 넘어가 되겠어? 88번. 얘는 어떡할까? 얘는 경계수 쓰는 게 더 편할 것 같죠? 그죠? 구조상. 네. 알파 n-2 베타 n-2 분의 1을 생각해 보면 분모는 곱에서 n제곱 마이너스 2배 합에서 2-n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니까 정리해 보시면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네. 얘도 한 번에 쓸 수 있긴 한데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우리가 n은 1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알파 n-2 베타 n-2 분의 1을 쓴다고 하면 항상 칸을 약간 이렇게 띄어놔. 왜냐면 부분수 분해 때문에 계속 튀어나올 수도 있잖아. 알겠지? 그럼 이를 k로 보면 k 플러스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분해를 해도 통분했을 때 분자에 뭐가 생겨요? 2가 생기죠? 맞잖아. 그럼 2분의 1 빼줘야 될 거 아니야 앞으로. 그러니까 이해됐나? 이해됐어? 네. 자 그러면 2분의 1 하고 여기는 순차소가 아니거든요.
써볼게요. 그래서 알겠죠? 만들어 보면 1 마이너스 3분의 1 그리고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그리고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 이렇게밖에 안 지워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이걸 앞에 2개 남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뒤에 2개가 남아요. 네. 그래서 이 점점점 뒤에는 n분의 1 마이너스 n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아니죠. n 마이너스를 먼저 넣어야죠. 2개라고 해놓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네. 더하기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소거되고 뒤에 2개가 남는다는 얘기잖아. 그죠? 이것도 안 중요합니다. 0으로 갈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의 합보다 더 쉬운 느낌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차피 0으로 갈 거라서 실제 고3들은 저걸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구하지 않고 어차피 중요한 건 앞에 남은 2개의 숫자일 뿐이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냥 4분의 3이다. 여러분들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뒤에 제가 보여주는 거고 이해되시죠? 순차 소거인지 아닌지 눈치를 까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냥 경험으로 익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와 얘의 차가 2지 근데 K의 개수가 1이잖아. 이러면 순차 소거가 아니야. 둘이 일치해야 돼. 만약에 2K하고 2K 더하기 2였잖아요. 그럼 순차 소거입니다. 그럼 니네가 익혀. 이게 자다 보면 알아요. 예, 좀 나열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뭐 나열도 하나도 안 해보고 다 하려고 그래. 알았어요? 예. 알겠죠? 넘어가 되겠니?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고3반 수업에서 급수 문제를 풀어주고 있는데 학생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어떻게 순차소거인지 아닌지 잘 이렇게 빨리 아시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냥 경험으로 보면 알았던 거예요. 순차소거는 아니군 소거는 아니군. 근데 물어보니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건가 봐.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경험의 누적으로 안다는 얘기죠. 머릿속에 이걸 펼쳐가지고 안다는 얘기예요. 그냥. 예. 근데 내가 펼치기 전에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긴 했는데 그냥 문제를 풀면서 유심히 보다 보시면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이건 뭐냐? 이게 뭐죠?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이 조용하고 무거운 공기 뭐야? 저거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이거 피보나치 수열의 점화식이야. 특히 수원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거 모르시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거 몰라도 문제 풀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야, 이걸 구해야 되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다 수렴하니까 Bn의 부분합이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니는 뭘 구해야 되는 거냐면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1, AK 플러스 2 분의 AK 이걸 계산을 해야 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내가 시그마는 항상 뭐만 물어본다고 했지? 더 할 수 있는 거만 물어본다고 했어. 더 할 수 있는 거. 더 할 수 있는 거 뭐 있는데요? 시그마 K, K제곱, K 세제곱, K 곱하기 K 플러스 1 분무수 분해, 근호의 유리와 로그의 성질 분섬수 점대칭 끝입니다. 뭐겠어요? 부분수 분해겠죠. 근데 부분수 분해를 많이 해본 친구들 알겠지만 뭐 알고 하는 게 아니야. 어차피 분해 안 되면 못 풀기 때문에 이건가? 그냥 이렇게 한번 던져보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통분을 해봤더니 분자가 AK 플러스 2 마이너스 AK 플러스 1 나오잖아. 그게 AK일 리가 없잖아. 일리가 있는데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은 AN입니다. 이런 정도로 그냥 나온 거야. 피보나치 수열 뭘 알아야 푸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AK 플러스 2 마이너스 AK 플러스 1, 2 AK인 걸 알기 때문에 여기 AK가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는군 이라는 사실을 안 거지. 이해됐니?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bn이란 놈은
리미트 n이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얘는 바로 안 쓰고 이렇게 써볼게요.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런데 그럼 써보시면 a2분의 1 마이너스 a3분의 1 a3분의 1 마이너스 a4분의 1 a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a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갈 거 아니겠습니까? 순차소거니까 일단 이렇게 없어질 건데 얘가 0으로 간다는 건 어떻게 알죠?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일반은 모르니까. 근데 얘 그냥 만들어 보면 만들어 보라고 준 거예요. 첫째 항이 2, 둘째 항이 3이에요. 그럼 셋째 항은 앞에 두 개 항이 합이니까 5가 되겠죠. 그 다음 8이 되겠죠. 그 다음 13이 되겠죠. 그 다음 21 되겠죠. 일반항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얘가 단조 증가 수열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얘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양의 무한대보다 1이니까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 없어요. 그러면 답은 a2분의 1이에요. 그래서 3분의 1입니다. 맞잖아. 네. 이거를 a1이 2라고 해서 2분의 1이라고 적는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시그마 알크를 봤다면. 이해되시죠? 지원이 수열이 좀 약해서 빡센가? 괜찮아. 2단원까지만 하면 수열 다시 안 나오니까 3단원부터 들으면 들만 할 거야. 넘어가겠습니다. 고2들은 그래도 잘해야지. 수열하고 있잖아 지금. 진짜 잘하나 볼까? A는 얼마죠? 뭐 하는 거지 지금? 그렇죠. 왜 바로바로 말을 못하지? 내가 물어봤어. 등차수열 합은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지. 이게 등차수열 합이잖아. 그 다음에 2차항의 개수의 2배가 공차라고 했어요. 그럼 공차가 2일 거 아닙니까? 그럼 2n을 써요. 그 다음에 AN이라고 써있구나 저게 지금. 나 SN인 줄 알았다. 미쳐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돌았어요. 미안해요. 여러분들 잘했어요. 여러분들 잘했습니다. 예. 이런 젠장을 내가 이제 너네를 술 열심히 하고 이제 구박해야 한다 어떤 그 마음이 너무 강해진 나머지 저거 SN이 아니고 A였습니다. 그냥 하면 되겠네요. 로그 2에 얘 계산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n 더하기 2분의 n 더하기 1 제곱 되겠네. 그지? 아까 선생님이 더할 수 있는 시그마 막 불렀는데 그 중에 뭐예요? 로그의 성질 쓰는 거죠. 얘가 되겠죠. 로그의 성질이 뭐 별거니? 별거 아니잖아. 뭐예요? 합을 진수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로그인 한 번만 쓰면 돼요. 저기 나와 있는 진수를 다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처음엔 1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엔 2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이죠. 그 다음은 3 곱하기 5분의 4의 제곱입니다. 이런 식으로 곱셈이 진행이 되면 이렇게 없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1, 2밖에 안 남아요 앞에서. 그죠? 맞잖아? 그럼 마지막 게 n 더하기 2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소거의 구조를 관찰했을 때 얘 없어지고 얘까지 없어지겠죠?
그러면 n 더하기 2분의 2 곱하기 n 더하기 2입니다. 얘 빼뜨리면 안 돼요. 맞잖아? 그럼 답은 1이겠네. 로그 2의 2니까. 그래서 뜻밖의 수열의 합을 겁나 복습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대급수 같은 거는 제가 따로 언급을 안 했는데 문제 풀다 보면 나오고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한번 보시면 다 알기 때문에. 예. 뭐냐면 1번 기억하고 니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맞다는 게 아니야. 알겠지? 똑같은 거 아닙니다. 괄호가 쳐져 있는 거랑 안 쳐져 있는 게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있어요. 괄호가 쳐져 있는 건 반드시 짝수 번째 한까지 합까지 더해서 극한을 취한다는 얘기예요. 괄호가 안 쳐져 있는 건 홀수 번째 한까지 합을 더한 다음에 극한을 취해야 되고 짝수 번째 한까지 더해서 극한을 취해야 되는데 그 두 개의 극한의 결과가 같아야만 수렴하는 겁니다. 약간 다르죠. 다르잖아. 근데 어쨌거나 얘는 그러면 이렇게 소거될 거 아니야. 그럼 앞에 2가 남고 뒤에 얘가 남는 게 아니지. n번째 항까지 본다라고 하면 n번째 항까지 본다라고 하면 뭐가 남는 거니 얘들아? 친구들 이 n번째 괄호까지 본다고 할게 내가. 알겠지? 그럼 실제로는 n을 집어넣으니까 n분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 이게 남는 거란 말이지. 이 뒤로 계속 가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얘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얘까지 없어지고 얘 남는 거 아니야. 얘의 극한이 얼마예요? 1이죠. 1. 그러니까 이건 더하면 뭐가 된다고 해야 돼요? 2 빼기 1이라서 1이 된다고 하셔야 돼요. 얘는 반드시 짝수 번째까지만 더하는 거죠. 홀수 번째까지만 더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죠? 괄호가 쳐져 있으니까. 근데 얘는 짝수 번째까지 더한다고 하면 괄호가 쳐있는 위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만 보면 되냐면 홀수 번째 항까지 더하면 뭐가 달라지는 얘기를 봐야죠. 맞잖아? 그럼 똑같이 써주면 n분의 n 더하기 1 마이너스 n 더하기 1분의 n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홀수 번째 항까지고 여기까지만 더한다고 간주를 해보죠. 그러면 순차 소거에서 다 없어질 거고 맞잖아. 얘의 극한이 어디로 가요? 1로 가죠.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2 더하기 1이 될 때가 있는 거죠. 3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의 경우에는 짝수 번째까지의 합은 정확히 얘기하면 합의 극한이죠. 이건 1인데 홀수 번째까지의 합의 극한은 3이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같은 값으로 수렴해야만 교대급수가 수렴한다고 하거든요. 이걸 교대급수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수렴하지 않습니다. 위에 건 수렴하는데. 그러니까 괄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이런 차이가 있다.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한번 배우면 사실 뭐 틀리기 어려운 내용이라서. 이해됐니? 근데 디귿은 괄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렴합니다. 왜냐면 이 보면 딱 알아야 되는데. 왜냐면 결국은 얘는 적당히 중간에 n번째 항을 관찰을 해보면 마이너스 2를 무시하고 2n 더하기 1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할게요. 알겠죠? 네. 그럼 2n 더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2 플러스부터 할게요. 네. 2n 더하기 1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2n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앤데 어차피 얘네가 이것까지 더했든 이것까지 더했든 얘들 극한치하면 뭐 되는 거야? 0 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필요가 없어요. 누구만 남는 거예요? 마이너스 1만 남는 거죠. 이해됐니? 즉 교대급수가 짝수 홀수가 의미가 있으려면 마지막 뒤쪽에서 남은 애 있잖아. 걔의 극한이 0이 아니라면 짝수 홀수를 구분할 필요가 있지. 걔들이 0으로 가면 필요 없다는 얘기지.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대급수에 대해서만 제가 이제 개념할 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만 좀 같이 봐볼게요. 알겠죠? 네. 발산하는 걸 고르라고 했는데
얘가 바로 발산하죠. 뭐 때문에? 여기까지 끊었을 때랑 여기까지 끊었을 때랑 합이 다르잖아. 근데 얘들이 지금 뭐냐면 발산하는 값인 거죠. 다시 써드리면 중간에 계속 가볼게요. 예, 홀수는 더하고 짝수는 빼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이런 짓을 하겠지. 얘는 더 빼고 얘는 더하고 빼고라고 해놓고 얘는 빼고 예.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맞잖아. 그러면 여기까지 더했을 때 극한이 근데 이건 뭐 의미가 있나? 홀수 짝수도 의미 없네. 왜냐면 얘가 마일 이게 낫겠다. 그치? 마일 계속 더하는 거잖아요. 음매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죠. 얘는 교대급수 해석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얘가 바로 답이죠. 교대급수 해석 때문에 보고 있으니까 얘는 괄호 쳐져 있으니까 계속 괄호 닫힌 부분까지만 더해야 되거든요. 0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더해야 되니까 1로 수렴하는 겁니다. 이해하겠죠? 예. 근데 얘는 어디서 끊어도 상관없는데 얘 가다 보면 n 더하기 1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더하기 뭐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근데 여기까지 끊든 여기까지 끊든 얘가 이게 다 소거되잖아 지금. 근데 어차피 얘기들이 다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잖아. 그쵸? 그래서 홀수번째 한까지 끊든 짝수번째 한까지 끊든 그냥 0이에요. 극한이. 그래서 수렴하는 거죠. 이해됐니? 오케이. 얘도 이렇게 순차소거가 되기 때문에 얘가 어디로 가냐가 중요한데 얘도 0으로 가죠? 극한 1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좀 감이 오시죠? 예제 몇 개 없잖아. 그러니까 한두 개 풀어보면 금방 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수열 AN에 대하여 급수가 수렴하도록 하는 수열인 것을 골라라. 즉 감 잡았잖아. 얘가 수렴을 하려면 여기까지 끊었을 때랑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없어지고 A3 남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끊으면. 그지? 근데 여기까지 끊으면 얘가 없어질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그 두 개가 같으려면 다시 보여줄게. 이 숫자 2라고 생각하지 마. 알겠지? 3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 가다 보면 여기까지 끊게 되면 A1 빼기 AN 이런 애가 이런 애 극한이 합이 될 거 아니야. 맞잖아. 근데 여기까지 끊는다고 하면 이렇게 다 없어져서 그냥 A1 이거일 거 아니냐고. 결과적으로 이 두 개가 수렴하려면 같으려면 얘가 어디로 가고 있어야 돼요? 0으로 수렴하고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교대급수의 수렴 조건. 앞에서 다른 문제들이 봤기 때문에 이제 감이 오시죠? 그러면 AN의 극한이 0인 거 골라라 이런 뜻입니다. 얘가 수렴한다는 얘기니까. 얘는 참이 되겠죠? 얘는 무마무니까 모양 바꿔보시면 또 참이 되겠네요. 근데 얘는 안 되죠. 로그 2로 수렴하니까. 이해하겠어요? 네, 그래서 AN으로 수렴하는 것만 답이다. 됐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쉬운 문제에서만 좀 나오고 난이도 올라가면 잘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알겠죠? 199번 수열 AN에 대해서 여기 뭐라고 써있지 친구들? 여기 뭐라고 써있는지 준영이가 좀 읽어줄까? 그렇군요. 예. 이렇게 잘못된 습관이 들면 안 되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일반의 극한이 0이죠. 얘가 0으로 가야 돼요. 그럼 A는 3분의 4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 R값이 3분의 4인 게 앞에 나와 있는 건데 이해되시죠? 되게 강력하다고 해서 못 알아보면 문제 못 푸는 거야. 알겠지? 왜 7로 가지? 7이 되려면 A는 뭘까? 이지라고 있는데 다 못 푸는 거야. 7이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그냥 수렴한다는 것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일반의 극한이 0이다. 알겠죠? 그래서 R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R은 그러면 1보다 큰 값이라서 문제에 제시된 극한 구하려면 R의 n제곱으로 나눠야 되죠. R 제곱이니까 9분의 16 이게 답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 몰라봐가지고 수열을 막 지어낸 애들이 있어요. 등비급수 적당한 거 골라가지고 뭔지 알겠니?
그렇게 풀면 안 돼. 그래서 답은 나오겠지만 그거는 저걸 만족하는 무수히 많은 수열 중에 딱 하나 골라서 문제를 푼 것뿐이지 전체에 대해 푼 게 아니잖아요.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감사합니다. 예.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일반의 는 0이다. 이게 그냥 진짜 즉각적으로 튀어나와야 된다. 딱 보자마자 일반의 0이네. 이래야 되는 거지. 뭘까 7이라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알겠니? 자, 다음 문제. 짝답형 문제는 처음에 풀면 좀 불편할 수 있죠. 근데 셀에 있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학교 대신에 조금 더 불편한 게 나올 수 있죠. 발레 찾기가 지랄 맞은 뭐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습니다. 둘 다 수렴하면 얘도 수렴하냐? 근데 이건 참이죠. 왜냐면 무한급수에서도 뭔 성립한다고 했어요? 상수배와 합찬 성립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길 빼면 얘가 되는 거니까 수렴하는 게 맞잖아요. 극한의 성질입니다. 급수에 대한 극한의 성질은 상수배 극한은 극한의 상수배, 합차의 극한은 극한의 합차밖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시그마의 성질이 곱과 몫에 대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기억은 극한의 성질 자체를 묻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참이고요. 니은 얘와 얘가 모두 수렴하면 얘도 마찬가지죠. 얘와 얘가 모두 수렴한다라는 말을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돼요. 아마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 안 났을걸요? 났어 안 났어? 났다고 구라쳐봐 얼른.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일반의 극한 0이기 때문에 AN과 BN은 둘 다 극한 0으로 갑니다. 니는 당연히 참이에요. 아마 또 생각 안 났을 거야. 맨날 잔소리 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생각이 바로 나야 되는데 안 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도 AN, BN이 수렴하니까 n이 양의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이 0이잖아. 맞아? 그러면 얘가 0으로 가야 돼. 이런 애들은 진짜 수열 찐따야. 아니야. 야, AN이 10101010, BN이 0101010 이러면 곱했을 때 0으로 수렴하죠. 근데 AN이 0으로 수렴하지 않는데 BN도 0으로 수렴하지 않습니다. 디귿의 발레 언제냐면 AN이 1, 0. 근데 이거 수열 극한에서 봤던 발레잖아. 맞아 안 맞아? 이러면 AN, BN의 극한은 0으로 수렴합니다. 하지만 AN의 극한이 0이 아니라고 해서 BN이 극한이 0이어야 될 까닭이 없는 거죠. 맞잖아. 이거 방정식 풀 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틀렸구나. AN과 BN이 모두 발산하면 무한급수가 발산하면 일반의 극한이 0이 아닌 게 아니고 일반의 극한이 0이 아니면 무한급수가 발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무한급수가 발산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도 모르지. 나도 몰라. AN이 그러면 막 커져서 발산하는 건가요? 그런 걸 수도 있고 AN이 교대급수인데 홀수번째 한까지 합과 짝수번째 한까지 합이 같지 않을 수도 있죠. 아까 보고 왔으니까 그 다양한 상황을 다 말을 할 수는 없고 아무튼 두 개의 무한급수가 발산한다고 했는데 이러면 두 일반항의 극한의 합은 0이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짓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n이 양의 무한 들어갈 때 an이 어떤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하는데 이 알파가 0이 아니라고 합시다. 그러면 일반항의 극한이 0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급수는 무조건 발산이죠. 맞잖아. 근데 이게 이런다고 보면 어때요? 그럼 두 개의 무한급수는 다 발산하는데 맞잖아. 일반항의 극한이 0이 아니니까 일반항 두 개 더한 거의 극한은 0이 돼버리죠. 0이 아닌 게 아니네. 그래서 리은은 틀렸습니다. 이건 틀린 보기니까 발레만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일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죠? 이거 봐라. 둘 다 일반항의 극한이 0이 아니니까 둘 다 발산하지 않냐. 근데 둘 다 발산한다고 해서 일반항의 극한의 합이 0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 0이 되지 않냐. 됐어요? 발레 사용해서 틀렸다는 거 보였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이 합답형도 혹시 풀어보고 어려운 친구들은 다른 문제들 질문하세요. 알겠죠? 215번 볼게요. 215번은 뭐 특별한 게 생각보다 없습니다. 왜냐면 이 공통현의 방정식 구해야 되나요? 원방 구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게 선대칭이잖아.
여기서 공통현이 x는 n분의 1인 걸 몰라보면 되겠어요? 공통현에 대해 선대칭인데 여기가 n분의 2니까 여기가 평균일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공통현의 방정식까지 쓸 만큼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알았죠? 자, 그럼 뭐 가지고 하면 되겠냐면 반지름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 2등분이겠죠? 맞잖아? 예. 여기 이만큼의 길이가 n분의 1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4분의 1 ln 제곱은 1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n 제곱분의 n 제곱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문제에서 물어본 ln 제곱분의 1이라는 일반항을 다시 한번 써보면 자기가 4 곱한 다음에 n 제곱 곱하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4 n 마이너스 1 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고, 무한급수를 계산해야 되니까 분무수 분해를 시도하고요. 통분해 보시면 분자 2 발생하니까 8분의 1로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시그마 n이 2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nln의 제곱분의 1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눈치 깠어요? 얘와 얘의 차는 2인데 k의 개수 1이니까 순차수가 아닙니다. 알겠죠? 앞에 하나만 남는 거 아니에요. 예. 써보면 8분의 1 리미트 n이 양에만 들어갈 때 1 마이너스 3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런 식으로 가서 n-2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1 n-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까지 갈 텐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없어질 거니까 얘 두 개 남아요. 그러면 뒤에 두 개 남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남는 극한이 또 0으로 가기 때문에 딱히 고려할 대상은 아니었죠. 아직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 위해서 제가 존나 귀찮은데 끝까지 쓰고 있습니다. 알겠죠? 예. 그러면 2분의 3만 곱하면 되니까 8분의 1 곱하기 2분의 3 16분의 3이다. 그래서 이 값은 19가 되겠죠. 19요? 이런 뜻이죠. 네.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선생님 개그 수준을 올릴 수 없나요? 네, 없어요. 이게 맥시멈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4의 거듭제곱을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요. 그래요. 4의 거듭제곱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이거를 두 가지의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방식이죠. 그냥 4의 거듭제곱을 나열해봐라. 그럼 4 맞아요? 16 64 128 128 아니죠. 256 맞잖아. 그럼 나머지를 생각해보면 A에는 처음에 나머지는 4죠. 그 다음 1이잖아요. 그 다음 다시 4죠. 그 다음 다시 1이죠. 4일 4일 반복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선생님 좀 더 해보면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뭐 이런 친구도 있잖아. 아니면 사실 문제 못 내기도 하고 너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를 이제 막 꺼려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보이기 어려운 복잡한 상황도 줍니다. 귀납 추론하라고. 알겠죠? 이건 제가 하지 말라고 다들 하기 때문에 딱히 강조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좀 그것 좀 그만할 수 없니 정도 얘기할 정도로 딱 보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거는 그 4의 n제곱을 5-1의 n제곱 이런 걸로 생각을 해보면 특히 그 최근에 확통에 이항정이 들은 친구들은 있나 여기? 있잖아. 네. 얘가 5의 거듭제곱을 달고 있는 항들이 앞에 잔뜩 나와요. 그리고 안 달고 있는 애는 -1의 n제곱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n이 홀수이면 -1 제가 앞에는 어차피 5로 다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5라고만 곱할게요. 5의 n제곱 좀 이상하니까 5 곱하기 얼마가 나오고 나머지만 나오는 건데 저게 홀수이면 -1이고요. 나머지 -1이라는 얘기는 나머지 4라는 얘기입니다. 1이 모자란다는 얘기니까 짝수이면 플러스를 나오죠. 나머지 1이라는 얘기죠. 즉 이항정을 이용한 일반항의 전개식으로 일반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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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는 거 알겠죠? 이항정 배운 친구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 짓을 할 수 있고 근데 여기서는 뭐 그냥 이렇게 찾으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5의 n제곱분의 an이잖아. 그러니까 5분의 4랑 5의 제곱분의 1이랑 5의 세제곱분의 4랑 5의 4제곱분의 1이랑 이게 반복되는 건데 이걸 한 번에 더하란 말이 아니에요. 얘들끼리 먼저 더하면 첫째 항이 5분의 4이고 공비가 25분의 1인 무한등비 급수입니다. 그 다음에 얘들끼리 나중에 더하면 첫째 항이 25분의 1이고 공비가 25분의 1인 무한등비 급수죠. 이거 따로따로 하지 말고 어차피 1-25분의 1분의 1 곱하는 건 똑같잖아. 그 공통인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첫째 항인 5분의 4하고 25분의 1을 더하고요. 여기에다가 1-25분의 1분의 1의 역수 24분의 25만 곱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 계산하시면 25분의 21인가? 맞죠? 그래서 24분의 21이니까 8분의 7 이게 답이겠네요. 이렇게 등비급수를 따로따로 계산하는 얘기예요. 등비급수를 이루는 형태만. 알겠죠? 네. 항이 다른데 이걸 엮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3개짜리까지도 나와요. 하나의 수열의 합인데 알고 보니 그게 등비급수 3개의 합이더라. 그래서 등비급수를 각각 3개를 구한 다음에 걔들을 더하는 방식. 알겠니? 4개짜리 안 나오나요? 아니 뭐 못 낼 건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안 내더라고요. 3개짜리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자 다음 220번 볼까요? 220번은 뭐랑 상관이 있는 문제지? 거듭제곱근의 개수랑 상관이 있는 문제입니다. a n제곱이 결국 뭐예요? 거듭제곱근의 개수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이건 숫자일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거듭제곱근의 개수 잘 보시면 얘가 2부터 시작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적는 이 수열도 처음에 적는 숫자는 두 번째 항입니다. 첫 번째 항이 아니에요. 첫 번째 항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거듭제곱근의 정의가 원래 2 이상의 자연수이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 2가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가 얼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음수라는 게 중요하죠.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개수가 실근의 개수 0개입니다. 무조건.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기 3이 들어왔어요. 이러면 얘가 그냥 실수이기만 하면 됩니다. 양수든 음수든 0이든 무조건 한 개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지금 수학 1의 거듭제곱근의 개수 문제랑 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4가 들어있어요. 이게 또 음수잖아요. 음수니까 없겠지. 실근이. 그러니까 얘는 규칙이 0, 1, 0, 1, 0, 1, 0, 1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3의 n제곱분의 an은 뭐가 될 거냐면 3의 1제곱분의 0, 3의 2제곱분의 1, 3의 3제곱분의 0, 3의 4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갈 거라서 이 수열 자체가 무한 등비급수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차피 합을 구한다고 하면 분자가 0이 아닌 얘들만 의미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못 썼다. 내가 여기 시그마 2부터니까 2부터 한다고 해놓고 1부터 써놨네. 맛이 가가지고 여기가 2, 3, 4, 5라고 적어야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까지 좀 영향을 주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얘들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첫째 항은 27분의 1이고 공비는 9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27분의 1에다가 1-9분의 1, 9분의 8, 8분의 9를 곱하시면 되죠. 그러면 24분의 1, 얘가 답이 되겠네요.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거듭제곱근의 실근의 개수, 수학 1의 첫 단원과 연결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223번 보겠습니다. 0에서 파일 때 방정식을 만족하는, 이 보시면 평소 같으면 이게 못 더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죠? 근데 이런 범위에 있기 때문에 이 말은 sin x의 범위가 0과 1 사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sin 제곱 x의 범위는 당연히 0과 1 사이입니다. 더욱 격하게 0과 1 사이입니다. 0과 1 사이의 수를 거듭제곱하면 값이 더 작아지기 때문에 더욱 격렬하게 0과 1 사이인 거죠. 알겠죠? 네. 하여튼 그런데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얘가 첫째 항 1이고 공비가 sin 제곱 x인 무한 등비급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비가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에 부합하죠. 그러니까 이것의 합은 1 마이너스 sin 제곱 x 분의 1입니다. 얘가 2란 얘기예요. 근데 얘가 코사인 제곱 x죠?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 x가 2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코사인 x가 루트 2분의 1이고 현재 주어진 범위에서 이걸 만족하는 건 4분의 파이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수원의 내용이 막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미적분을 그래도 학습을 한 친구들이 수원을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면 수원에서 물어보는 게 문제 일부야. 문제 자체도 아니야. 무슨 말이야? 미적에서 물어보는 수원 내용이 문제 일부니까 그런 거 당연히 숨쉬듯이 해야 미적분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잖아요. 네. 225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만족하는 양의 실수 x의 값. 한 번에 풀지 마시고 따로따로 풀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이게 의미가 있나? 저는 근데 아까 이거를 아마 이렇게 분해해서 풀어봐라라고 낸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하기 싫잖아. 근데 내가 항상 시그마를 보면 뭘 해보는 습관이 좋다고 했냐면 수열 자체를 전개해보는 습관이 되게 좋다고 했어요. 나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알아서 머리가 전개했어야 되는데 마음속으로 3의 n제곱분의 x의 n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의 n제곱이라는 수열을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n에다 1을 집어넣으면 3분의 0이에요. 2를 집어넣으면 3의 제곱분의 2x의 제곱이죠. 얘는 3의 세제곱분의 0이에요. 3의 4제곱분의 2x의 4제곱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더한다고 하면 0이 아닌 이런 것들만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 식을 그냥 한 번에 더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첫째 항이 3의 제곱분의 2x의 제곱이고 공비는 9분의 x의 제곱인 무한 등비급수입니다. 그래서 9분의 2x 제곱이 첫째 항이고 1 마이너스 9분의 x의 제곱이니까 9분의 9 마이너스 x의 제곱이죠. 그러면 9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9를 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9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2x의 제곱이 지금 얼마란 얘기냐면 5분의 8이란 얘기죠. 아니 눈으로 보이죠? x의 제곱이 4인 거. 양의 수수 x는 2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남았나 문제가 물어본 거? 좀 남았는데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죠. 이 문제 안 풀려있는 친구들 더 풀어가지고 추가 질문하세요. 알겠죠? 토요일은 근데 일단 삼각함수 진도를 나가려고 해요. 알았죠?